2023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되는 제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 원을 공제했죠. 그런데 1억 원을 인상시켜서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공제금액이 6억 원이었는데 9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같다 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즉 중과세를 적용했죠. 그리고 세부담의 상한 비율을 최대 100분의 300까지 가중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소유하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표준 금액에서 1000분의 5부터 최고세율 1000분의 27까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담의 상한이 100분의 300을 적용했지만 일률적으로 세부담의 상한 비율도 100분의 150의 단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주택자의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마이너스 9억 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이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계속 상향 조정해서 100%까지 적용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60%를 적용하게 되면 과표가 나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요,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 원을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9억 원을 또 공제하니까 결과적으로 12억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되었던 1세대 1주택자가 되었던 과세 표준에다가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1단계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3억 원이라고 기준한다면 1000분의 5가 되게 되면 얼마입니까? 150만 원 되겠죠. 그러면 2단계는 3억 원 초과 과표가 6억 원 이하일 때는 150만 원 플러스 3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7을 적용합니다. 3단계는 과표가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일 때는 360만 원 플러스 6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4단계는 과표가 12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일 때는 960만 원 플러스 12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13을 적용합니다. 5단계는 25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일 때는 2650만 원 플러스 25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15를 적용합니다. 6단계는 과표가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일 때는 6,400만 원 플러스 50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20을 적용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표가 7단계는 94억 원 초과일 때는 1억 5,200만 원 플러스 94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00분의 27을 적용하게 되면 세금이 산출이 됩니다. 자, 다음은 법인의 경우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세율이 1000분의 30과 1000분의 60이었습니다. 2주택 이하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되고요. 결과적으로 2주택 이하를 소유하는 경우는 법인은 일률적으로 1000분의 30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법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세율이 1000분의 60이었습니다. 6%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주택수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우는 무조건 1000분의 27입니다. 1000분의 27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내용보다는 제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크게 확대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유관리 기준을 완화했지요.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에 가름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상속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활정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4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최대 한도를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로 400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에 경영하는 경우는 600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는 1천억 원을 가업상속공제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이었는데요. 5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기준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총 급여액의 유지 기준 등을 완화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농상속공제의 합리화입니다. 새로 신설됐는데요. 영농 대규모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조세포탈 행위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합리화시킨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이익입니다. 계산의 합리화가 새롭게 신설됐는데요. 종전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수혜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했는데요. 앞으로는 수혜법인이 사업 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 부문별로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증여의제 이익이 왜곡되어 산출되는 문제를 해소시켰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시 활증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 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 지분에 대해서만이 활정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 중 해당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상속재산의 비율에 전혀 관계없이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완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 유예제도를 도입해서 신설시켰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선택에 따라 가업 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 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공익법인 등의 회계 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